대한 얘기를 해볼게. 각은 반직선 두 개가 만들어내는 도형이야. 다각형이라고 하는 건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다각형이 되는 거니까 얘처럼 구멍 뚫리는 애가 다각형이 될 순 없지만 선분들로 만들어진 도형이에요. 도형의 3요소. 점과 선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얘는 도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포인트가 뭐냐면 반직선 두 개. 얘를 쭉 뻗어져 나갈 거고 출발점은 같은 쪽에 있어요. 근데 이때 이쪽 반직선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른 반직선까지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나타내 주는 게 그게 바로 각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얘가 한쪽 반직선에서 얼마나 벌어져서 다음 반직선까지 오느냐, 이게 바로 각의 크기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각의 크기를 말할 때는요, 어떻게 하는 게 기본 형태라고 생각하느냐면 점 3개를 기본으로 생각하는 거야. 반직선 여기 위에 한 점, 그리고 둘이 만나는 한 점, 그리고 끝나는 부분에 있는 한 점. 그래서 ABC라는 이름을 주면 A에서 출발해가지고 B를 거쳐서 C한테 가는 각이요 라고 표현하는 거라서 얘를 각 ABC 이렇게 써요. 이거 도형을 그리면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런데요, C에서 출발해가지고요, B를 거쳐서 A까지 가도 똑같은 크기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니까 각 ABC랑 각 CBA는 같은 각을 나타내요. 그리고 여기 각의 크기가 뭐 A다 라고 표현을 해놨으면 각 A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 만나는 점이 있는 B가 아니고 O였죠. 그럼 그냥 각 O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각의 꼭지점을 가운데다 두는 거. 아까 얘는 B였으니까 가운데 B가 오는 거고요. 얘는 가운데 여기가 O니까 O를 가운데에 오도록 그렇게 하는 거지. 한 글자만 쓸 때는 그 꼭지점에 있는 점 하나만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삼각형에서 가끔 각 얘기가 이렇게 잘라진 상태로 나올 수 있어. A, B, C, D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때 이 각의 이름을 말할 때는요, 각 B라고 말하면 틀려요. 왜냐면 이게 각 ABC인지 무슨 얘기냐? A부터 출발해서 B를 거쳐서 C까지 오는 얘인지 아니면 각 ABD인지 A에서 출발해서 B를 거쳐서 D를 가지는 얘냐? 이런 게 그냥 B 한 글자만으로는 표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잘라져 있는 B라고 하는 각에 나누는 선분이 있을 때는 알파벳 하나로 각을 표현하면 안 된다 하는 거 알아들었죠? 봅니다. 자, 여기서요. OXY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O부터 출발해서 XY요. 그럼 이 각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요걸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각 X는 얘 맞아요. 이거 안 잘라져 있을 때 그냥 얘 말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O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X, O, Y 하면 여기서 출발해서 O를 지나서 Y까지 오는 얘네가 맞다 하는 거 알아듣겠죠. 그러면 각 A, O, B도 맞고 B, O, A도 맞다고 했던 거 기억하지요. 그리고 A라고 하는 요 가지고 있는 그 크기를 이용해서 표현해도 괜찮은 거고요. 그런데 얘는 뭐요? A를 시작해서 B를 거쳐서 O한테 간다. A를 시작해서 초록색으로 해봐야지. B를 거쳐서 O한테 간다 하면 이 각을 말하는 거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 알아들었죠? 그래서 각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건데 숫자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한국어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은요, 일단 평평한 거, 평평한 각은 평각이라고 해요. 이건 180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걔를 딱 반으로 자르는 이렇게 표시한 이 각은 직각이라고 하잖아요. 얘는 180을 반으로 나누는 90도이다. 그런데 90도보다 조금 더 작고 그래도 0도보다는 커서 표현할 수 있는 각이요. 요런 각의 이름이 예각이고요.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는 작은 요런 각의 이름이 둔각이에요. 둔둔하다 외우자고요. 예리하다 하고 외우자고요. 이름 잘 외워주세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예각을 말할 때 90도보다 작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0도보다는 큰 각은 각이다라는 얘기 해야 되고요. 둔각도 마찬가지예요. 90도인 직각보다는 큰 거다. 90도를 둔각이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 직각이랑 헷갈리잖아. 마찬가지야. 평각이랑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180도보다 작다라는 얘기도 꼭 해야 됩니다. 그럼 봅시다. 얘는 90보다 커요. 180보다 작아요. 그래서 둔둔한 둔각이고요. 23도는요. 90도보다 작아요. 0도보다 커요. 예리한 예각이에요. 90도 그 자체는 직각이라고 얘기하기로 했고 얘는 직각보다 작은 예각이 되겠죠. 그럼 13도는요. 당연히요. 0도보다 크지만 90도보다 작은 예각이 되는 거고요. 147도는 90도보다 크지. 180도보다 작지. 그래서 얘는 둔각. 91도도 90보다 크잖아. 그래서 얘도 둔각. 그리고 180도 자체는 평평한 평각이 된다 하는 걸 기억해 보십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너네 힘으로 풀고 나서 그 다음에 답이 맞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체크합니다. 멈췄다 풀어주세요. 그래서 풀어보면 얘는 ABCD를 이용해서 각점 ABCD를 이용해서 각을 나타내래요. 근데 말했지. 얘처럼 방향이 마땅치 않을 때 A라고만 해버리면 어느 이 넷 중에 어떤 방향인지 모르니까 이럴 때는 한 글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 여기 각도를 말하고 싶으면 두 가지 가능해요. B에서 출발해서 A를 거쳐서 D로 갔어요 하는 각 BAD. 반대로도 근데 할 수 있다 그랬죠. D에서 출발해서 A를 거쳐서 B로 왔어요. 각 DAB. 포인트는 뭐? 내가 찾는 그 각을 가운데에다 써준다 하는 거 알아들었죠? 다음에 B라고 하는 여기 소문자 B라고 하는 이 각도도 마찬가지예요. A에서 출발해서 B를 거쳐서 C를 간다. 각 ABC. 그럴 땐 반대는 CBA도 괜찮다. 센터에 B를 쓴다 하는 걸 기억해 주려고요. 이쪽 C도요. 마찬가지. 얘는 D에서 출발해서 C 거쳐서 B로 간다도 되고 B에서 C 거쳐서 D로 간다도 가능합니다. 이해되죠? 자, 여기서 평각을 찾으라고 그랬으면 평평한 각 하나밖에 없어요. AOB. A에서 O 거쳐서 B로 갑니다 하는 거예요. 직각은 그 반으로 자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각 AOC 가능하고 또 각 COA도 가능하고 근데 이건 똑같은 거였잖아요. 각을 찾으라 그랬으면요. 표현을 하는 건 이거 따로따로 하는 건데 찾으라 그랬으면 여기를 각 AOC 하면 COA 쓰는 게 아니라 이쪽 부분도 보자는 거죠. 각 COB 하는 애요. 이해됐죠? 그리고 각은요. 아까 얘기했지. 얘한테서 얼마나 벌어졌는지를 나타내는 게 각이기 때문에요. 그냥 이렇게 크기 비교 크다 작다처럼 쓰는 게 아니라 위로 올렸고 밑에는 평평하게 해야 되는 게 각의 그 제대로 된 표현이에요. 예각은 말했던 것처럼 90도보다 작아야 되니까 여기랑 여기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각도를 그림에서 각도 표시해봐 라고 하면 애들이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선분부터 요 선분 사이에 있는 이 각도를 표현하고 싶으면 그거를 말했던 대로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하고 딱 이렇게 선 그을 줄 알아야 돼. 곡선 둥글게.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하고요. 그래서 예각을 그어보자면 첫 번째 여기 이 각을 각 COD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 각은 각 DOB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BOD라고 써도 되고 DOC도 괜찮습니다. 그리고요. 둔각은 뚱뚱해야 된다 했잖아. 90도 넘어가게. 그럼 이 90에다가 1번을 합쳐지는 이런 거요. 180도보단 작아야 되니까 다른 애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각 AOD 하는 애가 90도보다 큰 둔각이 됩니다. 3번 같이 볼게요. 그래서 평각은요. 요거 하나밖에 없죠. 180도요. 직각도 이거 90도 하나만 있는 거고 나머지는 예각 아니면 둔각이에요. 그러면 얘는 0보다 작은 음수는 없으니까 0보다 크고 180보다 작다는 건 기본으로 다 충족했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이제 예각은 90도, 그 중에 90도보다 작은 애들만
작은 애들만 모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54도, 89도, 11도, 47도가 바로 예각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90도보다 큰 얘네들 4개, 123도, 100도, 99도, 177도가 지금 우리한테 찾으라고 하는 예각과 둔각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뭘 기억해야 되는 거냐면 말해주지 않은 각도를 너네가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게 지금 여기서 이 단원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아까 반직선은 시작점과 방향이 같아야 돼 뭐 이런 거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는 안 말해준 평각의 180을 찾아야 되고 말해주지 않은 직각의 90도를 써서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x와 55도를 합친 게 90도와 같아요. 직각과 같아요. 라고 하는 걸 너네가 도형을 가지고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방정식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이항하는 것까지 떠올리면서 더하기가 이항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부호 바뀌는 걸 기억하지요. 그래서 얘는 x의 값이 35도가 됩니다 하는 걸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값이니까 각도 안 쓰면 되겠다. 그 다음요. 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평평한 180도예요. 없는 걸 떠올려야 된다. 그래서 여기 안에 합쳐져 있는 x랑 180, 130도를 모아서 180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의 x값도 이항하는 뺄셈을 잊지 말고 50도가 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여기서도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개 다 모으면 180입니다. 그래서 2x 더하기 x 더하기 90도를 모은 게 180도예요 라고 풀 수도 있지만 어차피 지금 이 상태에서 2x 더하기 x만 놔두고요. 이거 이쪽으로 이항해서 빼기 90 하면 그게 90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 첫 번째 줄을 쓸 필요가 없이요. 우리는 뭘 보느냐. 여기요. 90도를 제외하고 남은 이쪽이 90도입니다를 처음부터 생각해서요. 여기 이 부분에 그 2x랑 x만 더해서 나온 게 180에서 90을 제외하고 남은 90도가 됩니다. 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3x가 90인 것, x가 30도인 걸 찾아낼 수 있다는 거 이해가 됐죠?